어린 년이 군단장을 헤쳐먹어? 내까진 년이 뭘 안다고 여길 올라와. 박도훈은 취임식 단상 아래에서 소리치며 삿대질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연단 위 마이크가 울리고 윤서진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대령님, 추운 겨울날이지만 죄송하게도 오늘은 대령님의 옷을 제가 벗겨드리겠습니다. 순간 연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헬멧을 쓴 헌병들이 양옆에서 갑자기 뛰어들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스크린이 켜지며 보급 횡령, 야간 공사동원, 차량 번호가 차례로 떴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 윤서진의 싸늘한 눈빛 뒤로 대령의 어깨에 있는 무궁화색의 계급장이 흔들리며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그녀가 준비해온 전쟁의 아주 작은 일부였을 뿐입니다. 이후 군단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아래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행운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와 행복한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준비 끝났나요? 윤서진이 단상 아래에서 몸을 곧게 세우며 말했다. 윤서진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숨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길게 이어졌다. 수행 장교가 옆에서 연단 마이크 높이를 조정하며 말했다. 군단장님, 이제 진짜 시작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윤서진은 눈을 아주 천천히 들며 단상을 바라봤다. 넓게 깔린 연병장 위로 장병들이 정렬해 있고 대형 스크린은 아직 장막처럼 꺼진 채 서 있었다. 윤서진의 발끝이 단상 위로 닿는 순간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움직였다. 박도훈이 장교석에서 팔짱을 낀 채 윤서진을 쳐다봤다. 박도훈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작게 말했다. 저기 어린 것이 뭐하나 싶네. 저게 지금 윗사람 흉내라도 낸다는 거야. 박도훈은 한쪽 어깨를 털어 올리며 시선을 피했고 옆에 있던 시설과 장교들이 어색한 웃음을 흘렸다. 말을 들은 윤서진은 아무 반응 없이 시선을 스크린으로만 옮겼다. 숨을 들이쉰 뒤 원고를 책상에 내려두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넘길 생각 없으니까 모두 똑바로 보세요. 그 목소리는 건조했고 단상이 공기를 흔들 만큼 또렷했다. 군악대 연주가 끝나자 스크린의 전원이 켜졌다. 윤서진은 단상 앞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미리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교석이 술렁이자 박도훈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휴, 또 저런 억지 부리네. 사람 귀찮게 하려고 작정했나? 그 말투에는 얕보는 기색이 분명하게 실려 있었다. 스크린에는 보급수불표가 날짜 순서로 나타났다. 특정 달에 반복적으로 사라진 식자재 항목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자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윤서진은 자료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여기 보이는 날짜들 다 여러분이 밥을 못 먹고 라면으로 때우던 그 시기입니다. 윤서진의 손끝은 망설임 없이 페이지를 넘겼고 화면에는 특정 업체 이름과 반복된 계약 날짜가 크게 떴다. 장병석 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부대원이 들고 있던 프로그램 책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박도훈은 흔들리던 다리를 멈추더니 목을 짧게 가다듬으며 주변 장교들을 흘끗 쳐다봤다. 저건 다 정당한 절차였다니까. 괜히 큰 소리 치는구먼. 박도훈이 낮게 중얼거리자 시설과 장교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비볐다. 윤서진은 스크린에 뜬 사진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쯤 되면 누구 책임인지 뻔합니다.
더 숨길 것도 없고요. 문장이 이어질수록 장교석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연병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만 남았다.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장병들은 단상 위의 조용한 기류를 눈으로 좇았다. 헌병대는 행사요원 조끼를 입고 연병장 뒤편에 서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장교석과 차량 대기 구역을 번갈아 보며 사람들의 동선을 기록했다. 두 명의 헌병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자 박도훈 라인 장교들이 불안한 손동작을 보였다. 스크린에는 공사 현장 사진과 보급창고 야간 출입 기록이 이어서 나타났다. 각 시각마다 찍힌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정렬되자 박도훈은 자리에서 몸을 살짝 뒤로 빼며 팔짱을 풀었다. 박도훈은 주변을 살피고는 발끝을 빠르게 흔들기 시작했다. 이걸 왜 취임식에 들고 나와? 이런 식으로 사람 모욕 줄 생각이면 진짜 가만 못 있어. 박도훈이 이를 다물며 작게 말했다. 윤서진은 단상 앞에 작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 안에서 누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말투는 단단했고 사라질 기미가 없었다. 연병장 위로 찬 공기가 다시 스며들었다. 마지막 화면에는 앞으로 이어질 절차가 간단히 표시된 문장이 떴다. 장교석과 병사석에서는 사람들이 호흡을 참은 채 화면을 바라봤다. 윤서진은 단상에서 조용히 내려오며 수행 장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세요. 흔들릴 일 없습니다. 수행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 뒤쪽에서 준비된 헌병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취임식은 박수 없이 끝났다. 병사들은 정렬된 상태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장교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들의 표정은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을 감추지 못했다. 연병장 뒤쪽에서 헌병대 일부가 차량으로 이동하며 작은 무전을 주고받았다. 윤서진은 단상 옆을 지나며 단단하게 굳은 표정으로 본청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그 발걸음에서 다음 절차를 이미 준비해온 사람의 확신이 느껴졌다. 지금부터 전 부대 점검 시작합니다. 장부 전부 꺼내세요. 감찰요원이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큰 목소리로 말했다. 군수처 장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갑자기요? 지금 이 시간에요? 한 장교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손끝이 떨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오늘 해야 합니다. 숨길 게 있으면 지금 정리하지 마세요. 다 확인합니다. 감찰요원은 책상 위 장부 더미를 가리켰다. 창고에서는 담당 부사관이 수불대장을 붙잡고 말했다. 이거 지금 당장 다 봐야 한다고요? 준비가 덜 됐는데요. 감찰요원이 눈을 좁히며 대답했다. 준비가 덜 된 이유부터 말해보세요. 어제까지 분명 비어있던 항목이 오늘은 또 채워졌네요. 부사관이 입술을 깨물며 낡은 장부를 뒤적였다. 아니 그게 재고가 갑자기 들어온 거라서요. 감찰요원이 장부를 빼듯 넘겼다. 그럼 들어온 시간 적어보세요. 트럭 번호도 기억하시겠죠? 야간 출입 기록이랑 비교할 겁니다. 급식소 뒤편에서는 관리병 둘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야, 저거 진짜 다 까는 거야? 그날 김상사 말 안 들었으면 우리도 같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일단 말하지 말자.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나. 둘은 서로를 흘끗 보며 씹던 껌을 삼켰다. 감찰요원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등을 바르게 펴고 말했다. 무슨 자료 필요하십니까? 감찰요원은 수불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날짜별로 다시 적어주세요. 사라진 항목부터요. 병사 한 명이 손을 떨며 연필을 집었다.
윤서진은 본청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다들 반응이 빠르네요. 숨기려는 게 많다는 뜻이죠. 윤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행 장교가 곁눈질하며 대답했다. 군단장님, 군수처 반응이 제일 심합니다. 얼굴이 다 하얘졌습니다. 윤서진은 표정을 굳힌 채 말했다. 하얘질만 하죠.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 난리면 앞으로 더 나오겠네요. 시설과 사무실에서는 장교 2명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야, 그 파일 어딨어? 어제 정리했던 거. 그거라도 숨겨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숨기면 더 티나. 가만히 해. 괜히 움직이다 들키면 우리 먼저 잘린다. 둘은 땀을 훔치며 서랍을 닫았다. 감찰요원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장교 하나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예, 준비된 서류 여기 있습니다. 감찰요원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여기 빠진 날짜 있죠? 이유부터 설명하세요. 장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은 일정이 많아서 기록을 늦게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무실 기록하고 왜 다르게 되어 있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죠. 감찰요원의 말투는 단호했고 방 안 공기는 금세 눅눅해졌다. 윤서진은 보급 창고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여기 실물 재고 확인합시다. 창고 담당 부사관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지금요? 군단장님, 그게 요즘 공사가 많아서 정리가 좀. 윤서진이 손을 뻗어 빈 칸을 가리켰다. 여긴 분명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장부에는 꽉 차 있다고 되어 있네요. 부사관이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다. 며칠 전에 잠깐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기록은요? 그게 아직? 윤서진은 낮고 짧게 말했다. 말이 길어지면 더 의심스럽습니다. 이때 본청 서버실에서는 기술병과 장교가 컴퓨터를 지키고 있었다. 삭제 기록 다 살려놨습니다. 누가 뭘 지웠는지 다 나옵니다. 기술병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참모가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이걸 다 볼 건가요? 군단장님이? 그분이 직접 보신다고 했습니다. 숨길 시간 없습니다. 박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인 장교들을 불러 모았다. 다들 정신 차려. 괜히 쓸데없는 말 흘리지 마. 지금은 입만 잘 닫으면 넘길 수 있어. 한 장교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대령님,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감찰해서 넘긴다고 했습니다. 법적 조사까지 갈 수도. 박도훈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치며 말했다. 겁먹지 마. 나만 믿어. 원래 이런 일은 흔들리면 끝나. 가만히 있으면 넘어간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없었다. 윤서진은 감찰실장에게 말했다. 보고서 초안 정리되면 바로 제게 가져오세요. 다른데 먼저 올리지 말고요. 감찰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큽니다. 여기저기서 숫자가 안 맞습니다. 윤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숫자가 안 맞는 건 누군가 챙겼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확인합니다. 그날 밤 감찰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장교들과 감찰요원들은 장부와 서버 로그를 계속 비교했고 책상 위에는 표시된 문서가 산처럼 쌓였다. 여기도 금액이 달라요. 이 날짜도 맞지 않습니다. 감찰요원이 종이를 내밀었다. 감찰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러면 군검찰단이 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그 말만 남았다. 윤서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이 정도면 절반은 드러났네요. 더 깊이 파야겠어요. 수행 장교가 조용히 말했다. 군단장님, 오늘은 조금 쉬시는 게. 윤서진은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말했다.
지금 못 쉬어요. 오늘 나온 것들 전부 이어보면 이 군단은 오래전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해요. 창밖의 연병장은 고요했지만 군단 내부에서는 이미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군검찰단 도착했습니다. 본청 앞으로 들어옵니다. 무전이 울리자 복도에 있던 장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당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시간에 왜 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군수처 장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덜미에 맺힌 땀이 뚝 떨어졌다. 조용히 해. 지금 누구 말 한마디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옆에 있던 장교가 팔을 꽉 쥐고 말했다. 군검찰단 문이 열리며 김도윤이 걸어 들어왔다. 군단 감찰 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도윤은 눈길을 날카롭게 굴리며 방을 훑었다. 그의 뒤에는 기록병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감찰실장이 서둘러 서류 더미를 들고 나가며 말했다.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나온 최신 자료입니다. 김도윤은 서류를 받자마자 빠르게 넘기며 말했다. 이 정도면 심각하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도훈은 사무실 안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드디어 올 게 왔구만. 귀찮게 만드는군. 박도훈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책상의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령님, 지금 진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검찰에서 바로 부를 수도. 박도훈이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다. 입 조심하라고 했지. 쓸데없이 앞서 나가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은 단단히 다물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조사실에서는 첫 참고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날 공사 인력 누가 지시했습니까? 김도윤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참고인이 된 시설과 장교가 손을 주먹처럼 쥐며 말했다. 그게 그냥 일상적인 지시였습니다. 특별한 건 일상적인데 왜 장부가 비어 있습니까? 왜 그날만 차량 기록이 없습니다. 김도윤의 말투가 차갑게 떨어졌다. 장교는 눈을 피하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제가 직접 처리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지시한 사람이 있겠죠. 이름 말하세요. 방안 공기가 한순간 조용해졌다. 본청 복도에서는 장교들이 작은 무리로 모여 속삭였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군검찰이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누가 알았냐? 이러다 군단 전체 뒤집히는 거 아니냐? 그동안 박 대령 믿고 움직이던 사람들 다 조용해진 거 보라고. 다들 빠져나갈 궁리 중이지.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깊게 박혀 있었다. 윤서진은 집무실에서 김도윤을 불러 말했다. 감찰단이 수집했던 자료 중에 빈 시간대가 있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 공백이 자금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 그 부분 집중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윤서진은 자료를 책상에 내려두며 말했다. 상층부에서 보고서 손 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문구 바꾸고 이름 없애고 흐름을 흐리게 만들고. 조심하세요. 김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수정된 보고서랑 원본 전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상층부 보고라인에서는 국방부 참모들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여기 표현 너무 세다. 이렇게 적으면 국회까지 보고 내용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잖아. 계급 나오지 말고 직책만 쓰라니까. 지금 이걸 다 지우면 군검찰이 반대할 텐데요. 그래도 일단 받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그들은 서류 내용을 고치며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본청 뒤편 작은 창고에서는 부사관 둘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야, 우리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다 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입 다물어.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했다가 돌아오면 바로 끝이다. 근데 김 상사 그날 밤에 몰래 뭐 정리한 거 있던데.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 얘기했다가 우리까지 불릴 수 있다. 둘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다. 점심 무렵 김도윤은 조사를 마친 뒤 복도를 걸으며 말했다. 군단장님, 이건 생각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위에서도 이미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윤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움직이겠죠. 근데 늦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게 너무 많아요. 김도윤은 서류철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오늘 안으로 절반 이상 그림이 잡힐 겁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윤서진의 휴대 단말에 상부 연락이 들어왔다. 보고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답니다. 너무 강하다고 하네요. 수행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서진은 단말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시작됐군요. 결국 이렇게 나오네. 연병장 주변은 고요했지만 본청 안에서는 더 큰 물결이 번지고 있었다. 군검찰의 발걸음이 복도에 퍼질 때마다 문들이 하나둘씩 잠겼다. 누군가는 숨겼고 누군가는 떨었고 누군가는 버티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흐름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면담 요청이요? 이 시간에? 야간 근무 장교가 출입 기록을 확인하며 놀란 눈으로 말했다. 정식 문서 맞습니다. 사인도 돼 있고요. 헌병이 기록을 보여주자 근무 장교가 입술을 적셨다. 복도 불빛 아래로 젖은 전투화를 질질 끌며 들어온 사람은 최민재였다. 그의 전투복 상의에서는 낙엽 냄새와 함께 땀 냄새가 섞여 있었고 주머니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근무 장교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사님, 이 시간에 군단장님 면담은 쉽지 않습니다. 최민재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늦으면 이거 다 사라집니다. 근무장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바로 집무실로 연락을 넣었다. 군단장님,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린 뒤 문이 열렸다. 윤서진은 회의복 위에 걸친 외투를 여미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오늘 무슨 일입니까? 최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수첩과 작은 USB 2개를 꺼냈다. 탁자 위에 내려놨을 때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이거 제가 2년 동안 모아둔 겁니다. 최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야간에 창고 나르고 공사장 갔다 오고 했던 날들 전부 적혀 있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날짜, 차량 번호, 지시받은 시각, 동원된 병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걸 왜 이제 가져왔습니까? 윤서진이 고개를 들자 최민재가 굳은 목으로 말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취임식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USB를 열어보자 사진이 차례로 떴다. 흙먼지가 가득한 공사장, 새벽에 들어온 낯선 트럭, 짐을 내리는 병사들, 그리고 지휘관 차량의 번호. 최민재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날도 다 비밀리에 한 겁니다. 장부엔 없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이 천천히 좁아졌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김도윤을 불렀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자료를 놓고 앉았다. 김도윤이 USB 파일을 보며 말했다. 이건 수사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시간대가 다 들어맞네요. 윤서진은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없이 수사하면 흐름 끊깁니다.
더 큰 사람들까지 못 갑니다. 그날 오후 비공개 회의 요청이 국방부로 들어갔다. 며칠 뒤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장관, 핵심 참모 둘, 윤서진, 김도윤만 앉아 있었다. 윤서진은 준비해온 시간표를 책상 위로 밀었다. 취임식은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장관이 무거운 목으로 물었다. 상층부까지 올라가는 건가? 김도윤이 보고서 2장을 나란히 올려놓으며 말했다. 보고 라인에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졌고 표현이 누그러졌습니다. 개입 흔적이 분명합니다. 방 안 공기가 한순간 멈췄다. 참모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내부 절차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다른 참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은폐 흔적이 남은 상태에서 넘어가면 더 큰 문제됩니다. 공개 절차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내렸다. 좋습니다. 연병장 청문회 준비하세요. 전부 공개합니다. 그 결정은 바로 군단으로 내려갔다. 군단 참모장이 전화를 붙잡고 말했다. 증인석, 자료화면, 헌병 배치 전부 다시 짭니다. 이번엔 취임식 때보다 더 큽니다. 며칠 뒤 최민재는 조용히 병영 밖에서 예비역 선배를 만났다. 저 이번 일 커질 것 같습니다. 예비역 선배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 너 혼자 못 버틴다. 연결해줄 사람들 있다. 네가 가진 자료가 더 안전해지게 도와줄게. 그날 밤 군단 본청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다. 책상 위 서류가 바람처럼 넘겨지고 헌병들이 좌석 배치를 점검하고 기술병과가 화면 테스트를 반복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도망칠 길을 찾았고 누군가는 다음 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단상은 다시 준비되고 있었다. 이번엔 취임식보다 더 단단한 의미를 품은 무대로, 부패 세력이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자리로. 군단장님, 지금 연병장 준비 거의 끝났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수행 장교가 뛰어오며 말했다. 그의 숨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윤서진은 군복깃을 단단히 여미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갑시다. 오늘은 오래 준비한 날입니다. 연병장에 들어선 순간 윤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는 취임식 때와는 다른 모습의 단상이 있었다. 증인석, 피의자석, 군검찰석, 스크린, 헌병 자리까지 모두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대형 스피커에서는 작은 잡음이 났고 기술병과가 소리를 맞추느라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병사들은 정렬해 있었고 장교들은 어색한 자세로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끝냅시다. 윤서진이 작게 말하자 수행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군단장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윤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난 오래전에 준비됐습니다. 김도윤은 군검찰석에 앉아 서류를 정렬하고 있었다. 그는 윤서진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자료 흐름 다 마쳤습니다. 증인들 순서도 정리됐습니다. 윤서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숨을 대도 핑계도 없습니다. 그대로 보여주죠. 행사가 시작되자 연단 앞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다.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와 짧게 말했다. 청문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장병들의 어깨가 동시에 경직됐다. 첫 증인은 예비역 병사였다. 그는 단상 위에 올라서자마자 손을 떨었다. 저 복무할 때 기록을 많이 적었습니다. 숨기라고 해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도윤이 정리된 자료를 스크린에 넘기며 말했다. 이날 장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 말해주세요.
예비역 병사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저희가 다 빼냈습니다. 지시받고 했습니다. 장교석이 흔들리듯 움직였다. 몇몇 장교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손을 꽉 잡았다. 다음 증인은 최민재였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설 때 발끝이 단단했다. 여기 있는 수첩 전부 제가 적었습니다. 김도윤이 물었다. 이 날짜에 공사장 간 이유 말해주세요. 최민재는 숨을 한번 들이켜며 말했다. 안 가면 혼났습니다. 밤에도 불려나갔고 장부엔 절대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다. 새벽에 찍힌 트럭, 흙 묻은 전투화, 지휘관 차량 번호. 장병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피의자석에서 박도훈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김도윤은 그를 향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대령님, 이 차량 번호. 대령님, 개인 차량 맞죠? 박도훈은 입술을 깨물며 굳은 목으로 말했다. 그날은 우연히 근처에. 우연이라기엔 너무 여러 날에 등장합니다. 설명하시죠. 박도훈의 시선이 흔들렸다. 연병장 앞줄에 앉아있던 장교들이 서로 눈을 피했다. 청문회가 끝날 때쯤 군단 참모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가 떨리는 숨을 삼키며 문서를 펼쳤다. 상급부대 승인에 따라 피의자들 보직 해임과 직무정지가 즉시 내려졌습니다. 문서 낭독이 끝나는 순간 연병장 공기가 확 바뀌었다. 누군가 머리를 감싸쥐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다. 헌병대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지금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군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헌병 둘이 피의자석으로 다가갔다. 박도훈이 의자에서 억지로 몸을 뒤로 뺐다. 이 자리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나? 헌병이 담담하게 말했다. 지시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계급장이 떼어졌다. 어깨 견장이 빠졌다. 군무가 헌병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지켜보는 연병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기로 채워졌다. 헐렁해진 어깨를 움켜쥔 박도훈은 헌병 차량 쪽으로 끌리듯 걸어갔다. 그 뒤로 연루된 장교들도 하나둘 따라갔다. 윤서진은 단상 위로 다시 올라갔다. 오늘 나온 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멀리까지 울렸다. 장병들은 무언가 큰 것이 끝났고 또 다른 흐름이 시작됐다는 걸 느끼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단상 아래에서 헌병의 무전소리가 짧게 끊겼다. 기술병가가 스크린 전원을 끄자 연병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오늘 단상에서 벌어진 장면은 오랫동안 누구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남았다. 군단장님, 연락이 또 들어왔습니다. 수행장교가 단말기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진은 눈을 좁히며 단말을 받아 확인했다. 짧은 문장이었다. 군단장님 아버님이 쓰러져서 응급 이송 중입니다. 순간 그녀의 뒷모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병원 어디라고 했습니까? 윤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수행장교가 재빠르게 답했다. 시내 종합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본청 밖으로 나가는 동안 윤서진의 걸음은 빠르지만 불안정했다. 군단장 차량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탔다. 수행장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군단장님, 김도윤 검사에게 상황 알릴까요? 윤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알리세요. 청문회 후속 조치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전하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다가왔다. 군단장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윤서진은 거의 숨을 삼키듯 말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차트를 들고 답했다. 오래 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당분간 곁에서 잘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 문 앞 의자에 앉자 윤서진은 양손을 천천히 포겠다. 거센 일들을 버텨온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중환자실 문 안쪽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그때 수행 장교가 다가왔다. 군단장님, 죄송하지만 상황이 또 있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시선을 올리며 말했다. 또 무슨 일입니까? 수행 장교는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청문회 보고서를 본 상층부 일부에서 군단장님을 향한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이 어둡게 흔들렸다. 징계요. 예.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군단장님이 증거 공개를 과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서진은 중환자실 문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수행 장교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런 타이밍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의도적입니다. 수행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문회에서 들킨 사람들 윗선까지 이어질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 본청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군단 참모장과 몇몇 장교들이 몰래 회의실에 모였다. 지금 상층부가 군단장님 책임을 문제 삼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면 군단장님 고립됩니다. 우리가 서류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절박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박도훈 라인에서 벗어난 장교들이 따로 모여 있었다. 이제 군단장님 혼자 싸우는 상황 아니냐. 그래도 저분 없었으면 우리도 계속 당하고 살았을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들은 종이에 날짜와 사건을 정리하며 조용히 결심을 모았다. 병원 복도에서 윤서진은 단말을 확인하고 있었다. 김도윤에게서 보고가 들어왔다. 군단장님, 상부 보고 그래도 밀어붙이겠습니다. 절대 못 꺾습니다. 윤서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짧게 답을 보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후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군단장님, 아버님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잠시 뵐 수 있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병원복 위에 걸친 겉옷을 고쳐 입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졌네요. 중환자실 안에는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윤서진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떨렸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군단으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다. 군단장님, 상층부에서 다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보고서 제작성 요구가. 윤서진은 단말을 잡은 손을 단단히 조였다. 오늘 밤이면 끝입니다.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날 밤 군단 본청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자료를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반대로 자료를 모아 군단장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각자의 선택이 갈리는 밤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윤서진은 서 있었다. 아버지의 병상, 흔들리는 보고, 체계,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청문회 후속.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다시 군단으로 향했다. 지금 물러날 시간 없습니다. 더 버텨야 합니다.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 위로 그날의 고요한 밤바람이 길게 스쳐 지나갔다. 군단장님, 밤새 자료 들어온 거 정리했습니다. 수행 장교가 서류철 3개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윤서진은 외투를 벗으며 조용한 목으로 말했다. 올라온 자료 전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수행 장교가 바르게 섰다. 예. 박 대령 라인에서 빠져나온 장교들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익명 보고도 많습니다. 책상 위로 놓인 자료에는 날짜, 장소, 작전 차량 번호, 인력 동원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윤서진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이 내용이면 상층부 압박도 의미 없겠네요. 수행 장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군단장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김도윤의 무전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상부에서 보고서 조정건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오전 회의에 보고서 수정본 드리겠다고 합니다. 윤서진은 숨을 짧게 들이쉬었다. 그 사람들 진짜 끝까지 가네요.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추가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숫자와 차량 기록이 너무 명확해서 지울 수 없습니다. 동시에 군단 참모장도 보고를 올렸다. 군단장님, 장교들이 서류 더 정리했습니다. 청문회 때 빠진 내용들 전부 보충했습니다. 윤서진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다들 도망갈 길 찾는 게 아니라 남아서 싸우고 있군요. 참모장은 짧게 말했다. 군단장님이 움직이니까 다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상층부 회의실에서는 각 참모들이 보고서 수정을 두고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 정도면 내용 덮는 건 불가능합니다. 숫자가 너무 정확합니다. 지우면 우리가 더 의심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모들의 목소리가 얇고 흔들렸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보고서 건 그대로 올립니다. 참모 하나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장관님, 그러면 상부 몇 분이 직접 언급되는데. 장관은 손을 내리며 잘라 말했다. 숨어 있는 것보다 지금 바로 잡는 게 더 적은 피해입니다. 그대로 올리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군단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박도훈 라인에 섞여 있었던 장교 2명이 밤새 작성한 문서를 들고 감찰실로 뛰어왔다. 이거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늦게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감찰실장은 놀란 얼굴로 문서를 받았다. 여러 날짜가 정리돼 있었고 누락된 물자, 목록과 공사 인력 동원 일정까지 적혀 있었다. 윤서진은 그 문서를 직접 확인했다. 이걸 왜 이제야? 장교는 고개를 깊숙하게 숙이며 말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군단장님이 청문회에서 단상 위에 서는 거 보고 더는 숨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진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끝냅시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특이한 연락이 도착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보호자분, 아버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윤서진은 준비하던 서류 작업을 멈추고 단말을 바라보았다. 수행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군단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잠시 다녀오시는 게. 그러나 윤서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오늘 오전 회의 놓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오전 10시 상층부와 군검찰, 군단장이 참석한 조정회의가 시작됐다. 책상 위에는 두 종류의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수정 요구를 받은 미완성 보고서, 다른 하나는 윤서진과 김도윤이 준비한 완전한 원본이었다. 장관이 조용히 말했다. 원본으로 갑니다. 참모 둘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책임자들 명단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장관은 단단한 목으로 말했다.
숨긴 사람들보다 밝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원칙대로 갑니다. 그 순간 윤서진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동안의 혼란, 압박, 흔들림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제는 물러나는 사람들보다 남는 사람들이 더 강합니다. 장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군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봅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도윤이 다가와 말했다. 군단장님, 보고서 통과됐습니다. 상부에서 공식 조치 들어갑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시작이 아니라 이제 정리가 되겠군요. 그때 군단 참모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군단장님, 전 장병에게 공지했습니다. 모두 보고서 승인 소식 듣고 있습니다. 윤서진은 창문 너머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군인들이 줄을 맞추며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장교들이 다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흐트러졌던 군단이 하나씩 다시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그녀는 단말을 들고 말했다. 청문회 후속 절차 오늘 바로 진행합니다. 끝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흔들렸던 하루가 지나고 다시 중심을 잡은 순간이었다. 윤서진은 자신이 아직 쓰러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군단 복도에는 다시 바쁜 발걸음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흐트러졌던 질서가 되돌아오고 있었다. 군단장님, 단상 준비 끝났습니다. 이번엔 군단 공식 입장 발표가 포함됩니다. 수행 장교가 단상 조립이 끝난 연병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윤서진은 외투깃을 고쳐 잡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오늘로 매듭 짓습니다. 누구도 다시 흔들지 못하게 정리합니다. 연병장 중앙엔 며칠 전 청문회 때 사용했던 단상이 다시 세워져 있었다. 이번엔 스크린 아래에 군단 재정비 계획 발표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병사들은 미리 정렬되어 있었고 장교들은 각자 소속별로 대기 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바람 한 줄기에도 연병장 공기는 묵직하게 흐르고 있었다. 김도윤은 군검찰 인원들을 이끌고 단상 아래로 다가왔다. 군단장님, 상층부 공식 승인 문서 도착했습니다. 책임자 조치, 예산 정비, 공사 라인 전면 점검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윤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행사 준비가 끝나고 본청에서 마지막 보고회가 시작됐다. 군단 참모장이 회의실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발표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조치. 둘째, 예산 흐름 공개. 셋째, 부대 운영 체계 재정비. 참모들은 빠르게 메모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때 수행 장교가 급히 들어왔다. 군단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회복 중이시고 면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윤서진에게 향했다. 윤서진은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말했다. 행사 끝나면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먼저 끝내야 합니다. 연병장으로 이동하자 헌병대장과 기술병과가 단상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모든 장비 이상 없습니다. 자료 전환도 문제 없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연병장 전체의 시선이 모이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지금부터 군단 재정비 상황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술병과가 스크린을 켜자 자료가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다. 사라진 예산 흐름, 반복된 가짜 공사 일정, 지휘관 차량 동선 기록이 차례대로 공개됐다.
장교석에서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이제 누구도 숨길 수 없었다. 자료는 이미 상층부, 국방부, 군검찰까지 모두 공유된 상태였다. 김도윤이 앞에 나와 보고서를 들었다. 오늘부로 사건 연루자 전원에 대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직무정지, 보직해임, 군사재판 회부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말이 연병장 전체에 울림처럼 번졌다. 이어 윤서진이 단상 위로 걸어갔다. 그녀가 단상 끝에 서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로 올랐다. 그 순간 연병장 공기가 완전히 고요해졌다. 여러분, 윤서진은 단순한 한 단어로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일들, 감춰진 기록들, 흔들린 규칙들,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에는 앞으로 바뀔 군단 운영 체계가 정리돼 있었다. 신규 예산 감시팀 신설, 병사복지 전담부서 설치, 고충 처리 절차 강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병사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자리로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여기 있는 모든 장병의 시간이 더 안전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단상에서 서 있는 이 사람은 단순히 군단장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다시 세운 사람이었다. 행사가 끝나자 장교들과 병사들은 침착하게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은 혼란이 아니라 정돈된 군단의 풍경이었다. 윤서진은 단상 뒤편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짧은 숨이 길게 이어졌다. 이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수행장교가 조용히 대답했다. 예, 군단장님. 모든 절차 다 마무리했습니다. 차량이 연병장을 빠져나갈 때 바람이 단상을 스쳤다. 며칠 전 혼란의 무대였던 그 단상은 이제는 정리된 군단의 시작을 상징하는 자리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윤서진의 하루는 또 다른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떤 흔들림도 따라오지 않았다.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보다 큰 싸움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과 원칙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모두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고 버티는 힘이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주인공처럼 흔들려도 멈추지 않고 두렵지만 다시 한 발 내딛는 용기가 우리 삶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도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라고요. 지금까지 사연연 잘 들어주신 분들은 댓글에 잘 들었다고 남겨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